저희가 지난주 수요일에 이제 사업 공고를 하고 아직 일주일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설명회를 신청하셔서 이렇게 자리해 주셨는데요. 오늘 설명 잘 듣고 가셔서 좀 좋은 성과 있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사업 설명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재인 연구인력 채용 지원 사업입니다. 네, 사업 개요, 추진 일정, 사업 신청 방법, 그 다음에 FAQ와 Q&A 순으로 오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아마 책자를 다 갖고 계실 텐데요. 책자 하단에 19페이지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먼저 좀 설명을 드리고 하고 싶어서요. 네. 올해 신재인 연구인력 채용 지원 사업은 작년과 비교했을 때 좀 달라지는 부분들이 크게 한 4가지 정도 있습니다. 이걸 먼저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책자를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첫 번째로는 신재인 연구인력의 장기 재직을 유도하기 위해서 원래는 신재인 연구인력 채용 지원 사업의 정부 지원금은 기준 연봉이라고 정해져 있는 금액의 50%를 정부 지원금으로 지원을 하고 나머지 50%를 이제 기업이 부담하는 그런 형태의 사업이었는데요. 올해부터는 정부 지원금이 50%에서 40%로 줄어듭니다. 다만 지원 인력의 장기 재직을 유도하는 기업의 투자가 이행됐을 경우에 한해서 저희가 협약 시에 50%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그 장기 재직을 위한 투자라는 거는 2가지로 이제 제안을 드리는데 지원 인력의 내일 채용 공제를 가입하거나 중기부의 계약학과의 학위 과정을 지원하는 경우에 한해서는 정부 지원금을 기존대로 50%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는 참여 인력 자격이 좀 확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학사, 석사, 박사의 학위 과정을 보유한 인력만 참여가 됐었는데요. 올해부터는 전문학사의 경우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다만 전문학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우리 사업에 신청하시려면 나중에 참여한 인력이 그 기업부설 연구소에 연구 전담요원으로 등록이 다 되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연구 전담요원 등록하실 때 전문학사 같은 경우에는 경력 2년이 확인이 돼야 전담요원으로 등록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 문제 없이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변하는 거는 이제 AI 트랙이 이제 신설된 부분인데요. 채용 사업은 원래 기업당 1명만 지원이 됩니다. 저희가 이제 신재인이 있고 또 이따 이어서 설명드릴 고경력 사업이 있는데요. 둘 다 신청하셔도 기업에서는 최종적으로는 1명만 이제 협약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번에는 이제 그 제조 AI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최대 2명까지 지원이 된다라는 점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밖에도 이제 우대가점이 이제 신설된 부분이 있는데요. 그거는 앞에서부터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네, 사업 목표입니다. 이제 신재인 연구인력의 채용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경쟁력을 제고하고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본 사업의 목적입니다. 올해는 260개사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그중에 210명은 일반형이고요. 나머지 50명은 레전드 50 플러스에 해당하는 기업을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레전드 50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부터 저희가 지원을 했었는데요. 중기부에서 그 17개 광역자치단체랑 같이 레전드 50 플러스 기업을 선발을 해서 육성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 여기 해당이 되시면 기업분들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제가 마이크를 좀 들고 하겠습니다. 우선 한 번만 주시겠어요? 그대로 놔주세요. 이게 좀 편할 것 같아서. 네, 지원 대상입니다. 지원 대상은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이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원 내용은 기업별 1명이 지원되고 협약을 하면 최대 3년간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기준 연봉의 40%를 정부 지원금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밑에 기준 연봉을 보시면 전문학사와 학사는 1년 차가 3,200만 원, 2년 차가 3,500만 원, 3년 차가 3,8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연차라는 거는 만약에 올해 선정이 되시면 협약을 6월 1일 날짜로 하게 되는데요. 6월 1일부터 내년 5월까지가 1년 차, 그 다음부터 1년이 2년 차, 이런 그 협약 기준으로 해서 이 연차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 지원 연구개발비 같은 경우에는 전문학사나 학사는 1년 차가 40%인 1,280만 원이 정부 지원금으로 지원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이 석박사는 표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조 AI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신진과 고경력 연구 인력을 각각 1명씩 지원하기 때문에 해당하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둘 다 신청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조 AI 기업이라는 거는 이제 올해 처음 신설이 되었는데요. 스마트 공장 수준 확인 기업, 그리고 정부 지원을 통한 스마트 공장 도입 기업, 스마트 공장 사업 관리 시스템에 등록된 스마트 공장 공급 기업 등 중에 1개 이상 해당되는 기업을 의미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그 기준 연봉의 40%와 기준 연봉의 50%가 올해 이제 제도가 바뀜으로써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업을 신청하실 때 기업은 그 연구개발계획서 작성하실 때 뒷부분에 정부지원금과 기업부담금을 작성하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정부지원금을 다 연봉의 40%, 기준 연봉의 40%로 고정된 금액으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3월 6일까지 접수를 받고 평가를 하면 5월에 저희가 5월 말 정도에 결과 통보를 해드릴 텐데요. 그때 이제 결과 통보할 때 선정된 기업에게 안내를 따로 드릴 거예요. 그래서 장기 근속을 위한 제도적 투자를 이행하시면 연구개발계획서를 기존에 제출했던 거를 수정해서 정부 지원금을 50%로 상향해서 협약 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이 장기 근속을 위한 제도적 투자는 두 가지인데요. 협약 체결일이 26년 6월 1일인데 협약 체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원 인력의 내일 채용 공제를 가입해 준 기업 또는 협약 체결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지원 인력의 계약학과 중기부 학위 과정을 지원한 경우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금을 기준 연봉의 50%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자, 연구 인력의 신청 자격입니다. 연구 인력은 전문학사, 학사, 석사, 박사 학위 취득 이후 공고일 기준 만 39세 이하의 청년 인력이 지원 대상이 됩니다. 학석 박사와 전문학사를 좀 나눠서 설명을 드리면 학석 박사 학위 취득일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않은 39세 이하 청년 인력이고 거기에는 2021년 학위 취득자부터 2026년 2월 학위 취득 예정자까지 해당이 됩니다. 생년월일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전문학사는 이제 2년 이상의 연구 경력이 확인이 반드시 돼야 되고 학위 취득일로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않은 만 39세 이하 청년 인력이 해당됩니다. 3년제 전문학사 같은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연구 경력이 확인되면 연구 전담 요원으로 인정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나중에 전문학사로 신청하셨는데 이제 선정이 됐어요. 근데 이제 기업부설연구소에 연구 전담 요원으로 등록하는데 그게 안 돼요라고 하면 저희랑 협약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전문학사 신청하실 때는 전담 요원으로의 자격 조건이 충분히 되는지를 먼저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원 조건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용한 연구 인력은 정규직으로만 채용하셔야 되시고요. 채용 연구 인력이나 채용 예정 연구 인력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기업에서는 이미 채용됐거나 현재 채용은 안 됐으나 올해 협약일인 2026년 6월 1일까지 채용 예정자이신 분들에 대해서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날짜를 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작년 2025년 2월 4일 이후에
채용되셨고, 그리고 현재는 아직 채용은 안 됐지만 올해 26년 6월 1일 이전에 고용이 되실 분은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좀 주의하셔야 될 점들은, 채용 예정자 같은 경우에는 연구개발계획서 신청하실 때 채용 예정자로 신청은 하실 수가 없으세요. 누구를 채용할지 어느 정도 특정이 되고 그분의 정보가 기입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지원 인력이랑 사전 협의하셔서 채용 예정자들이랑 면담도 다 보시고 그 채용이 좀 거의 확정되신 분들로 신청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채용 연구 인력은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 전담요원으로 나중에 반드시 배치하셔야 되시고요. 이거의 기준일은 26년 6월 1일입니다. 신청 제외 사항들이 좀 있습니다. 본 사업은 신청기업의 대표자나 대표자의 배우자, 직계 좀비속은 지원 인력으로 신청이 불가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여기 쭉 사업명이 써 있는데요. 저희 이제 신진이랑 고경력이 20년이 넘은 사업이에요. 그래서 다 여기 적혀 있는 사업명이 다 이전의 사업명들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한 번이라도 지원받았던 인력은 다시 신청이 불가하십니다. 근데 단 그 지원 그때 당시에 학위보다 상향된 학위를 취득한 인력이 다른 기업, 그때 당시 기업이 아니라 다른 기업으로 채용된 경우에 한해서는 추가적으로 한 번 정도까지는 더 신청이 가능하시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청기업에서 퇴사하고 1년 이내에 다시 동일 기업으로 재입사하신 분도 신청이 제외됩니다. 신청 제외 기준이 좀 여러 가지입니다. 이어서 계속 설명드리면, 본 사업이 이제 그 R&D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R&D 사업비 중에서도 이제 인건비만 지원을 해주는 사업인데요. 협약 시작일 기준으로 본 사업에 이제 협약을 하게 되면 다른 사업에서 인건비 현금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저희가 이제 신진 사업 같은 경우에는 기준 연봉의 40%를 정부에서 지원하고 기업이 이제 60%를 부담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사실은 100%가 우리 사업에 다 참여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타 정부 사업을 현금으로 지원받으실 수가 없으세요. 근데 이제 현물로는 기업 부담하는 만큼, 기업의 부담금만큼은 현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의 기준 시점은 올해 6월 1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미 받고 있는데 신청이 되나요? 당연히 됩니다. 근데 만약에 선정돼서 저희랑 협약을 하시게 되면 다른 정부 사업에서는 현금 수령이 전혀 안 되니까 그런 것들을 미리미리 변경 처리하셔가지고 협약을 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신청 마감일 기준으로 군 복무 중인 자는 또는 군 복무 예정인 자는 신청이 제외됩니다. 그리고 공고일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민들만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일부 좀 외국인이 허용이 됩니다. 국내 대학에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외국인은 본 사업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전담요원으로도 등록하셔야 되시고 저희 사업이랑 협약하게 되면은 3년간 협약을 유지하셔야 되기 때문에 외국인으로서 가능한 비자가 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비자 항목을 확인하시고 뭐 유학 비자나 구직 비자 소지자들은 요거 위에 해당하는 비자로 미리 전환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제일 관심 있을 부분이죠. 평가 기준입니다. 잠깐 항목을 한번 보실까요? 이 내용은 지금 공고문에 안 나와 있어요. 저희가 사업 설명회에서만 오픈을 하고 있습니다. 평가 항목은 크게 4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신청기업의 R&D 수행 역량, 그 다음에 연구개발과제 수행계획의 적정성, 연구인력의 R&D 수행 역량, 지원의 효과성 이렇게 크게 4가지로 나눠져 있고 전체 100점 만점 중에 정량 점수가 15점, 그다음에 정성적으로 평가하는 게 85점을 차지합니다. 정량 점수는 이제 지금 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매출액 대비 R&D 투자액이 어느 정도인지,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산업재산권이라든지 연관 기술이 어느 정도인지,
그다음에 이제 연구 전담요원을 매년 해가 갈수록 어느 정도 유지하고 계시는지 이런 것들이 나중에 저희가 정량 데이터로 정량 점수를 산출할 거고요. 정성평가 85점은 이제 기업이 연구개발 계획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하실 텐데 그거를 이제 평가위원들이 요 평가 지표에 따라서 평가를 하게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량보다 정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오신 분들이 연구개발 계획서를 잘 쓰셔야 되세요. 그래야 평가 점수를 잘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사업의 우대 가점 사항을 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비수도권을 좀 우대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 소재 중소기업을 전체 260개사 선정할 때 60% 이상 할당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본 사업이 내역 사업이 이렇게 4개가 있거든요. 원래는 이제 중소기업 연구인력 지원 사업이라는 큰 사업 아래 저희가 신진 연구인력, 고경력 연구인력 이렇게 내역 사업이 2개가 있고 나머지 2개는 연구인력 파견 사업이 있고 이제 양성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성 사업이라는 것은 그 연구인력 혁신센터 이 4개 센터에서 연구인력을 양성하는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쪽 센터에서 추천한 기업은 과제 선정 시 우선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 외국인이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외국인 인력을 비수도권 기업에서 채용을 했을 경우에 신규 과제 선정 시 우선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가점 항목입니다. 가점은 여기 이제 항목이 여러 개 나와 있는데 가점이 이제 점수가 쭉 있죠. 근데 다 가점을 받으시더라도 최대 부여받을 수 있는 점수는 10점 만점입니다. 최대 10점을 부여할 거고요. 가점 항목을 하나하나 좀 보시면 최근 3년 이내에 중기부 R&D 사업을 수행한 결과 우수 판정을 받은 기업은 1점. 그다음에 최근 3년 이내에 중기부 장관 포상을 받거나 중소기업 R&D 우수 성과 50선에 선정된 기업은 2점입니다. 그리고 지금 연구소 운영하고 계시죠? 거기에서 이제 우수기업 부설 연구소로 선정돼서 그 소속된 기업에 한해서는 가점이 3점 부여됩니다. 네 번째는 이번에 이제 새로 생긴 가점인데요. 가점 중에서도 제일 큽니다.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전한 인재를 채용 시 가점 5점을 부여하는데요.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전한 인재를 어떻게 확인을 하느냐. 직전 거주지가 또는 직전 근무지가 수도권이었던 인력이 현재 채용한 기업이 이제 비수도권의 이제 소재지로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점을 부여할 예정인데요. 만약에 여기 해당되시는 경우라고 하면 나중에 서류 제출하실 때 증빙 서류를 좀 잘 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전 거주지가 수도권이었다라고 이제 입증을 하고 싶으시면 주민등록 등본에 주소 변동 이력을 다 포함된 내역을 해서 제출하셔야 될 것 같고 직전 근무지가 수도권이었다라고 하면 직전 근무지의 경력증명서상에 소재지를 좀 근무지를 적어주세요라고 요청하셔서 그걸 좀 제출을 하시는 방법으로 신청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나머지 이제 가점들이 있는데요. 대한민국 일생활균형 우수기업의 3점, 오픈데이터 X AI 챌린지 선정기업, 이것도 이번에 신설이 됐는데요. 2점. 네, 가족친화 인증기업, 성과공유 도입기업, 청년 일자리 강소기업, 여성기업에 한해서 각각 가점이 부여됩니다. 가점이 해당되는 경우는 이제 나중에 서류 제출하실 때 증빙 자료를 제출하셔야 되는데요. 여기에서 오픈데이터 X AI 챌린지 선정 기업은 별도의 증빙이 불필요하고 나머지는 증빙 자료를 다 제출을 하셔야 된다는 걸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점도 있는데 감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R&D 사업이기 때문에 최근 3년 이내에 이 국가연구개발 사업에서 부정행위로 제재 처분 받은 기업은 감점이 10점이 있고요. 최근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 과제를 포기한 경우에도 감점이 있습니다. 자, 다음은 유의사항인데요. 나중에 이제 신청하면 저희가 평가를 해서 선정 통보를 할 텐데요. 선정이 확정된 기업은 협약 시작일 전까지
연구 인력을 연구 전담 요원으로 반드시 등록을 완료하셔야 됩니다. 선정했는데 나중에 막상 협약하려고 하다 보면 그 기업부설연구소 신고관리 시스템에 등록을 누락해서 협약이 안 되는 기업도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놓치지 않고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미 채용하신 분이라면 연구소의 전담 요원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지 미리미리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정기업은 협약 시작일 전까지 연구인력의 고용보험 가입을 완료를 하셔야 됩니다. 2026년 6월 1일자 가입분도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접수 마감이 되면 지원 인력을 특정해가지고 신청하실 텐데요. 그 인력은 추후에 변경이 어렵습니다. 자, 다음은 신청 서류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릴 텐데요. 이 화면이 작아서 책자를 좀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의 78페이지 한번 펼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제출 서류들이 조금 많긴 한데 기업에서 사실 가장 신경 쓰셔야 될 부분이 이제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일 텐데요. 이게 이제 R&D 사업입니다. 제가 뭐 설명을 할 때마다 항상 동사업은 인건비 사업이지만 R&D 사업이에요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요. 협약을 3년 하고 나서 이제 나중에 종료가 되고 나면 처음에 연구개발 계획 대비 성과가 어느 정도 나왔는지를 다 최종 평가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연구개발 계획서 작성하실 때 그 염두하셔가지고 잘 작성을 하셔야 되시고요. 78페이지 이제 보시면 신청기업 현황부터 작성을 이제 해야 되는데 요거는 내용을 보시고 꼭 쭉 따라가셔가지고 작성을 하면 됩니다. 거기에 78페이지 하단에 보면 내일 채용 공제가 현재 지원 중인지 가입 예정인지 해당 없음인지를 체크하게 되어 있고 계약학과 중기부 학위과정 지원도 지원 중인지 예정인지 해당 없음인지 표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나중에 선정하고 협약할 때 정부 지원금이 변경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사전에 확인하기 위한 항목이니까 빠짐없이 기재해 주시고요. 제일 아래 제조 AI 기업 같은 경우에는 해당 시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80페이지로 넘어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청기업 역량 부분인데요. 여기서 나머지는 그냥 문항에 맞춰서 작성하시면 되고 그 두 번째 기업의 산업재산권 및 기술인증 보유 현황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그 평가표 보여드렸는데 거기서 이제 정량 점수가 15점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 중에 하나가 요 항목 가지고 평가가 될 텐데요. 기업의 산업재산권 및 기술인증 보유 현황은 정량 점수 5점으로 저희가 체크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산업재산권 같은 경우에는 특허 출원이나 등록이 있는 경우만 기재하시고 기술인증 같은 경우에는 NET, NEP, 녹색인증, 혁신 제품 해당되는 부분만 기재하시면 됩니다. 다른 거 다 적으셔도 거기에 해당하지 않으면 점수를 부여해드리지 않으니까 딱 여기에 있는 것만 적으시고 기업에 특허를 많이 갖고 계셔서 10개가 넘어가요 해도 그냥 10개까지만 적어주시면 됩니다. 실은 5개 넘으면 5점 만점에 5점을 받으실 수 있는 항목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기재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중에 제출 서류 항목에 산업재산권이 있으면 출원했으면 출원증, 등록했으면 등록증 등의 증빙 자료도 같이 첨부를 해주셔야 인정이 된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81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연구개발 수행계획은 이제 기업이 연구하는 내용을 앞으로 3년간 하실 내용을 잘 작성하셔야 되시는데요. 아까 설명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그 3년이 지나면은 최종 보고서를 저희가 제출받아서 최종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당초 계획 대비 어느 정도 달성을 했는지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를 평가를 받으셔야 되는데요. 중간에 이제 3번을 보면 연구개발 최종 목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의 수준이나 성능, 품질 등에 대해서 구체적인 목표를 반드시 하나 이상은 기업이 제시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82페이지도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양식은 매년 사용하는 양식이라 크게 변한 건 없는데요. 그 82페이지에 보시면 지원 인력 정보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인적 사항의 맨 아래에 보시면 아까 수도권에서 그 비수도권 이전 인력 가점 5점 부여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거기에 해당하시는 분은 이 항목에 좀 놓치지 않고 빠짐없이 잘 기재를 해주시고 증빙 자료까지 제출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쭉 넘어가서 84페이지의 연구비 사용 계획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비 사용 계획 같은 경우에는 신지는 기준 연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 연봉이라고 하면 나중에 협약할 때 우리 기업들은 그 지원 인력이랑 나중에 근로계약 체결하고 연봉 지급을 하셔야 되시는데 기준 연봉보다는 같거나 많이 주셔야 되세요. 기준 연봉보다 적게 주면 협약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연구비 사용 계획 적으실 때는 저희가 전문학사 학사용이 따로 있고 그다음에 석사용 있고 박사용 이렇게 양식을 3개 만들어 놨는데요. 정부 지원 연구개발비는 기준 연봉에 맞추어서 40% 금액으로 이미 저희가 다 기재를 해 놨습니다. 거기에 이제 나머지 실제 연봉에 맞추어서 기간부담 연구개발비랑 합계를 채우셔가지고 제출하시면 됩니다. 해당하는 학위로 작성을 하시고 불필요한 학위 양식 부분은 삭제한 다음에 제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책자인 89페이지부터는 이제 자가 진단이라고 이제 나오는데요. 본 사업이 이제 뭐 지원 제외 항목도 있고 뭐 신청 대상도 또 기준이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실 놓치는 것 때문에 열심히 서류 제출하셨는데 서류에서 결격되는 경우들이 좀 꽤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연구개발 계획서 다 작성하신 다음에 뒤에 이 체크리스트 항목을 좀 꼼꼼하게 날짜까지 다 기재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해당하는 이제 하나하나 체크하신 다음에 놓치시는 거 없게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업 추진 일정입니다. 본 사업은 3월 6일 날 접수 마감합니다. 6시에 접수가 마감하고요. 저희가 SM테크 시스템을 통해서 온라인 접수를 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3월 6일 날은 저희한테 전화해도 전화가 거의 되지 않으실 거예요. 정말 전화가 많거든요. 그래서 좀 미리미리 저희한테 충분히 물어보실 거 있으면 좀 사전에 질문도 하시고 그리고 여유를 가지고 이제 제출하시길 좀 요청을 드리고요. 가급적 마지막 날은 피해서 하실 수 있도록. 그러니까 6시에 저희가 사업 시스템이라 딱 문이 닫히는데 6시 넘어서 전화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 지금 하는데 뭐 에러가 나서 안 됐다 이러시는 경우가 있는데 시스템으로 접수 받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저희가 접수를 해드릴 수가 없으니까 미리미리 시간 놓치지 않고 준비하시길 바라겠고요. 신청 접수가 마감되면 이제 저희가 이제 평가는 서면으로 진행합니다. 기업에서 따로 오실 필요는 없으시고 3월에서 5월까지 저희가 평가를 하고 나면 5월 이제 한 셋째 주 이후에 이제 발표를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발표도 SM테크 홈페이지에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도록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5월 이제 발표하고 나서는 선정된 기업분들만 모시고 운영 설명회를 별도로 해서 이제 협약 체결을 올해 6월부터 시작하게 될 예정입니다. 사업 신청 방법입니다. SM테크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사업 공고를 클릭하시고 전체 사업 공고 바로 가기를 클릭하셔서 지원 사업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신진으로 신청하셔야 되는데 간혹 고경력으로 잘못 신청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거짓말일 것 같은데 진짜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잘못 신청해서 서류 결격이 되거든요. 그거는 시스템으로 들어오는 거라 저희가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업명 잘 보고 신청하시면 되고요. 저희가 지금 홈페이지에 공고가 올라왔는데 공고에 막 첨부 자료들이 되게 여러 개가 있을 텐데 SM테크의 그 시스템에 신청하는 매뉴얼도 따로 들어가 있으니까요. 옆에 출력해 놓으시고 하나하나 보시면서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한테 신청하실 때 보면은 한 3분 정도의 이름을 좀 지정을 하셔가지고 연락처라든지 그런 것들 제출하셔야 되시는데, 대표자, 그 다음에 우리 사업을 지원받으실 지원 인력분, 그 다음에 이 행정 처리랑 이런 것들을 담당해 주실 실무 담당자를 미리 사전에 지정하셔가지고 이 3분은 SM테크에서 다 모두 회원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제 회원가입하실 때 지금 내가 소속되어 있는 기업 정보나 이런 것들을 한 번씩 업데이트 하셔야 되시는데, 예를 들어서 채용 예정자 같은 경우에 아직 우리 회사에 안 들어왔는데 SM테크에 이제 가입을 할 때 다른 회사에 소속으로 이제 되어 있으면 사업 신청 단계에서 불러와지지가 않으니까 예정자라 하더라도 소속 그 기업을 지금 현재 신청하시는 기업으로 좀 업데이트 하신 다음에 사업 신청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한테 지원받으시는 지원 인력분이 연구 책임자로 이제 신청이 돼야 돼서 뭐 조금 헷갈려서 대표님을 연구 책임자로 넣는 경우들이 있는데 지원 인력분을 연구 책임자로 등록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나중에 서류 업로드 할 때 이제 각 폴더들이 있으니까 첨부란에 정확하게 업로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 신청 상세 체크리스트는 그 아까 연구개발계획서에 있었던 내용과 동일해서 요거는 그냥 넘어갈 텐데 자료로 하나하나 좀 꼼꼼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좀 드렸고 좀 자주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선정되면 정부 지원금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라고 하는데 저희는 R&D 사업이지만 R&D 예산 중에 인건비 항목만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기준 연봉, 기업이 반드시 연구인력이랑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반드시 최소한으로 지급하셔야 되는 이 기준 연봉이 제시가 되어 있고 이 기준 연봉의 40%를 정부 지원금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진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 지원 사업을 둘 다 받고 싶어요?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 신청을 신진도 하시고 고경력도 하시는 기업들이 있으세요. 신청은 가능한데 나중에 신진과 고경력 둘 다 선정이 되면 한 기업이 한 명만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사무국에서 연락을 드립니다. 어떤 사업을 선택하시겠냐라고 해서 선택하신 사업으로 협약을 체결하도록 진행하고 있어서 그거는 기업에서 이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 올해부터 제조 AI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한 개사당 2명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진 1명, 고경력 1명을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제조 AI 기업으로 해당이 되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신진 고경력 둘 다 신청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현재 이 사업을 통해서 협약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다른 인력이 있는데 또 신청해도 되나요? 뭐 이런 질문도 사실 되게 많이 하시는데요. 기존에 이미 협약을 해서 아직 협약이 끝나지 않은 기업은 또 다시 신청은 어려우세요. 근데 이제 2023년도에 이제 저희랑 협약했던 기업이 있어요. 23년도에 6월에 협약했던 기업은 올해 5월이면 사업이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그 기업들은 새로 시작하는 사업 기간이랑 겹치지 않기 때문에 신청을 하셔도 됩니다. 다만 여기서 조금 또 주의하셔야 될 게 있어요. 이제 이미 한 명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고경력으로 받고 있는데 저희가 제조 AI 기업이에요. 신진으로 한 명 더 신청은 가능할까요? 라고 하면 그런 경우는 올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제조 AI 경우에는 신진 1분, 고경력 1분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연구 인력과 관련한 이제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미 기존 연구원을 우리 연구 인력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라고 하는데요. 저희가 이 공고일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채용하신 기존의 인력들 신청 자격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 2월 4일 이후에 채용되신 분이 있다면 이번에 사업 신청할 때 검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직 채용한 인력은 없지만 채용 예정자로 신청이 가능한가요? 아까 설명드렸죠. 채용 예정자로 연구개발계획서에 쓸 수는 없습니다. 누구누구를 홍길동 씨를 채용하겠다라는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신청하셔야 되기 때문에 채용 예정자라도 가능하지만 반드시 6월 1일까지는 채용이 완료되어야 되는 연구 인력으로 확인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타부처 사업을 통해 인건비를 이미 받고 있습니다. 신청이 가능한가요? 이런 질문 진짜 많으신데요.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저희가 다른 정부 사업을 이미 연구 인력이 하고 계신데 현금을 받고 계신데 신청해도 되나요? 라고 하면 사실 신청은 가능합니다. 우리 사업이 선정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신청은 자유롭게 하실 수 있고요. 나중에 5월 말 돼서 저희가 이제 선정 통보해드리고 6월 1일자부터 이제 협약하셔야 됩니다라고 안내를 드릴 텐데 그때 이제 다른 사업 조정을 하시면 됩니다. 현금 받고 계시던 분을 현물로 돌리시든지 그렇게 해서 조정하시면 돼서 신청의 경우와 협약의 경우는 좀 다른 점을 이해하고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일 채용 공제를 가입하면 기준 연봉의 50%까지 정부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내일 채용 공제 들어가 보니까 되게 많아요. 어떤 거 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홈페이지 링크를 하나 여기에 적어 놨는데요. 이 내일 채용 공제를 안내하고 있는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상품 안내가 있습니다. 내일 채용 공제 글씨가 잘 안 보이지만 청년 연계형 내일 채용 공제, 청년 재직자 내일 채용 공제 등등이 있는데요. 저희는 여기서 가장 위에 상단인 내일 채용 공제 가입한 경우에만 정부 지원금을 50%로 상향해서 지원할 예정이니까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그 우대사항 중에 연구인력 혁신센터에서 추천한 기업은 무엇인가요? 라고 질문하실 수 있는데요. 아까 설명드린 대로 저희는 내역 사업이 있고 거기에서 이 양성 사업이 있습니다. 양성 사업은 연구인력 혁신센터 4개를 선정을 해서 이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한국교통대, 전북대, 국립창원대, 호서대학교가 연구인력 혁신센터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 그 해당 센터에서 추천한 기업을 저희가 우선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전에 지원받았던 기업이에요. 이 협약을 여러 번 했었는데 우리 또 다시 신청 가능한가요? 이 질문도 또 많이 하시거든요. 예전에는 사실 기업 제한은 없었습니다. 지원 인력만 아까 제한이 있었죠. 이전에 한 번이라도 지원 받으셨던 분은 안 됩니다. 이게 있었잖아요. 근데 기업 기준으로도 제한이 생겼어요. 2023년부터요. 그래서 2023년 이후 협약을 하셨던 기업에 한해서는 협약을 2번만 할 수 있습니다. 신진을 2번 하시든 신진 1번, 고경력 1번을 하시든 고경력을 2번 하시든 2번까지만 협약을 하실 수가 있고요. 더는 사업을 참여하실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제조 AI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 부분은 제가 제일 앞서 설명드렸던 부분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본 사업은 R&D 사업이라서 지금 현재 신청하시려는 연구개발 내용이 기존의 정부에서 이제 지원했던 내용이랑 중복되는지 여부를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출 서류 중에 R&D 차별성 검토 보고서를 발급해서 제출을 하셔야 되시는데요. 여기 NTIS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현재 신청하시려는 연구개발계획서의 내용을 거기에다 입력하셔가지고 기존 차별성을 40, 유사도를 60으로 설정해 놓으시고 기준 연도를 2023년에서 2025년도로 설정하셔가지고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차별성 검토 검색 확인증이라는 자료가 나오고요. 이거를 저희한테 제출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점수가 60점이 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60% 이상 조금 유사도가 나오는 경우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평가위원회에서 예전 정부 과제랑 지금 제출하시는 연구개발계획서 내용을 비교해가지고 중복이 되면은 선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연구개발 과제와 중복되는 과제를 신청하지 않도록 기업에서 그거를 기획하실 때 잘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좀 두서없이 쭉 설명드리긴 했는데 워낙 이제 기업마다 지금 처해 있는 환경이나 뭐 지금 채용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다양하기 때문에 각자의 기업마다 좀 질문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질의응답을 하고 그리고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귀한 걸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일단 발표하기에 앞서서 제가 크게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저희 사업의 공고 마감일은 3월 6일 금요일입니다. 근데 아무래도 저희가 평가도 좀 진행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실제 저희랑 협약을 맺으시는 거는 26년 6월 1일자입니다. 네, 그래서 그거 알고 들으시면 아마 좀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저희 고경력 사업은 앞서 진행했던 신지인 연구인력 채용 지원 사업이랑 좀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신지인 사업이랑은 동시수혜가 근본적으로 좀 어려운 사업입니다. 다만 올해부터는 제조 AI 기업이라고 해서 동시 수혜가 가능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관련된 내용은 제가 이따가 뒷부분에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될 예정이고요. 네, 제일 먼저 사업 개요입니다. 저희 사업의 목표는 중소기업 기술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신중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에 목표가 있습니다. 올해 지원 규모가 지금 85개 과제 내외라고 되어 있고 이 중 일반 과제가 75개사 그리고 레전드 50에 해당하는 게 10개사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85개 과제는 85개 사를 뽑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업 수를 의미하거든요.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 이 레전드 50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한 지역 특화 프로젝트입니다. 이에 해당되는 기업들은 이제 기업 담당자분들께서 알고 계실 거라서 관련 확인서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네, 다음으로 지원 대상은 기업부설 연구소 또는 연구 전담 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입니다. 지원 내용은 기업별 1명, 최대 3년간 지원 인력 연봉의 50%를 지원할 예정인데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은 연봉이 1억 원이시면은 저희가 5천만 원을 지원해드리고 나머지 5천만 원을 기업 부담금으로 계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맨 하단에 보시면은 제조 AI 중소기업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앞부분에서 두 개가 가능한 경우가 있다고 했잖아요. 신진이랑 동시수혜가 가능한 이게 바로 제조 AI 중소기업입니다. 사실 이 내용은 올해 처음 신설된 내용인데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저희 사업은 신지인 사업이랑 동시 수혜는 불가합니다. 다만 이 제조 AI 기업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신진 고경력 각각 1명씩 총 2명 지원이 가능합니다. 제조 AI 기업으로 신청하는 거는 여기 하단에 보시면 다음에 3가지 요건이 나와 있어서 이 중에 한 가지라도 해당되시는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네, 다음으로 신청 자격입니다. 올해부터는 전문 학사인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내용이 좀 변경되었습니다. 전문 학사, 학사, 석사, 박사와 같은 학위를 취득한 후에 기업, 공공연구기관, 대학 등에서 연구 경력이 전문 학사는 16년, 학사는 14년, 석사는 10년, 박사는 5년 이상인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시고요. 저희 고경력은 신진이랑은 다르게 나이 제한은 따로 없습니다. 또 하단에 이제 빨간색으로 연구 경력 인정 기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경력 증명서상의 경력 기간이 일치하는 경우에만 경력으로 저희가 인정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 조건이 나와 있는데 연구 인력은 정규직이셔야 하고요. 기채용 연구 인력이나 채용 예정 연구 인력 모두 신청이 가능하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 하나씩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제 기채용 연구 인력은 저희 올해 공고가 2월 4일에 떴었는데 이로부터 1년 전 그리고 공고일 전날까지 채용이 완료된 인력입니다. 따라서 25년 2월 4일부터 26년 2월 3일 사이에 고용보험 가입이 완료된 연구 인력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채용 예정자란 공고일 2월 4일 기준으로 아직 채용은 하지 않으셨는데 제가 아까 맨 처음에 협약 시작이 6월 1일자라고 했잖아요. 그때까지 고용보험을 가입하실 수 있으시면은 채용 예정자로 분류가 되십니다.
다만 채용 예정자이셔도요, 어떤 연구 인력으로 하실지는 상호 협의가 완료된 상태이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저희 연구개발 계획서 작성하실 때 지원 인력분 관련된 정보를 적게 되어 있거든요. 만약에 해당 란이 공란이시거나 하면은 저희가 평가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어떤 분으로 하실지는 미리 확정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구 인력은 기업 부설 연구소 또는 연구 전담 부서에서 연구 전담 요원으로 반드시 배치가 완료되셔야 하는데요. 이는 협약일인 6월 1일까지만 완료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 신청 제외 기준입니다. 신청 기업의 대표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은 지원 인력으로 신청이 불가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다음과 같은 이름으로 기지원 받은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한데요. 이 다음과 같은 이름은 저희 신진 고경력 연구 인력의 옛날 이름들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을 지원받아 옛날 명칭들이라서 이렇게 기지원 받은 인력인 경우에는 저희가 추가 지원이 불가합니다. 다만 좀 예외 조건이 있는데요. 하단에 이제 빨간색으로 단서 조항이 나와 있습니다. 지원 당시 학위보다 상향된 학위로 인력이 타 기업으로 채용된 경우에는 추가 1회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하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예를 들어보면은 인력이 A라는 기업에 다니면서 학사 학위로 저희 사업을 신청을 해서 지원을 받은 경우에 이번에 새롭게 신청하시면서 B라는 기업으로 일단은 이직을 하시고 또 학사에서 석사나 박사로 학위가 상향된 경우에는 1회에 한해서 추가 신청이 가능하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신청 기업에서 퇴사하고 1년 이내에 동일 기업으로 재입사하신 경우에도 지원이 불가합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아무래도 저희가 인건비를 좀 지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제가 개인적으로 하는데요. 저희 협약일을 기준으로는 타 정부 사업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저희 지원이 불가합니다. 즉 지금 당장 사실 현금을 수여하고 계신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고요. 저희 협약일인 6월 1일자부터는 타 정부 사업에서 R&D 과제에서 현금으로 수여받는 것은 불가합니다. 다만 현물로 이중 수혜는 가능하신데요. 실제 지원 인력의 연봉에서 저희 1년치 정부 지원금을 제외한 만큼 나머지에 대해서는 타 정부 과제에서 현물로 지원이 가능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연봉이 1억 2천만 원이신데 저희 정부 과제, 저희 사업에서 5천만 원까지 가능하다 했잖아요. 그리고 5천만 원을 받으시면 나머지 7천만 원에 대해서는 타 정부 과제에서 현물로 인건비 계상이 가능하십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이제 현재 군 복무 중인 자 또는 군 복무 예정자의 경우에도 신청이 불가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는 원칙적으로는 지원이 불가하나 국내 대학에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신 외국인의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이따 한 번 더 말씀드릴 건데 올해의 경우에는 비수도권 소재에 취업하신 외국인 인력의 경우에는 전체 신규 과제에서 10% 우선 할당할 예정이라 관련 내용은 이따가 한 번 더 언급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평가 기준입니다. 아마 여기 오신 분들 가장 중요하다고 느끼시는 부분일 것 같은데요. 이제 위에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정량 평가 부분입니다. 그리고 하단의 흰색 부분이 이제 정성 평가 비중인데요. 점수 배점을 한번 오른쪽에 봐주시면은 정량 평가는 총 15점 만점입니다. 그리고 정성 평가는 총 85점 만점입니다. 보시다시피 정성평가 비중이 가장 정말 높은 사업입니다. 저희 정성평가 같은 경우는 연구개발 계획서라고 해서 나중에 작성하시는 거 있는데 그걸 이제 위주로 저희가 평가하기 때문에 연구개발 계획서 내용을 잘 작성하시는 게 중요하시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우대사항입니다. 이제 우대사항은 크게 3개 정도 있는데요. 먼저 비수도권 지역 소재의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신규 과제 선정 시에 60%를 우선 할당할 예정입니다.
제가 맨 처음에 저희 총 85개사 정도 뽑을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60%면 대략 51개사 정도는 중소기업 중에서도 비수도권에 해당하는 기업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양성사업에서 우수 성과를 낸 기업 중에서 연구인력 혁신센터에서 추천한 기업의 경우 우선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앞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외국인 인력이 비수도권에 취업하신 경우에는 전체 과제 중에 10%를 우선 할당할 예정입니다. 네, 다음은 가점 항목인데요. 시간 관계상 제가 가점 항목을 전부 다 설명드리진 못할 것 같고 올해 좀 주요하게 변경된 부분 위주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책 지원이랑 사업 특성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는데 이 정책 지원의 첫 번째 사항에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전한 인력의 채용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거 올해 처음 추가된 항목입니다. 일단은 이 수도권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수도권이 이제 직전 거주지가 수도권이었던 경우, 그리고 두 번째는 직전 근무지가 수도권이었던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고요. 이제 비수도권으로 이전한 인력을 채용하는 건데 이 비수도권의 구분은 연구 인력이 근무하게 될 연구소의 주소를 기준으로 평가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관련 서류 등의 자세한 사항은 저희 공고 SM테크에 올라간 것 중에서 FAQ에 관련해서 자세히 나와 있거든요. 관련 사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항목 보시면은 25년 시니어 과학기술인 경력이음 사업에 참여한 기업과 인력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해당 점수도 3점 가점이 있고 저희가 이거는 협회에서 직접 확인할 예정이라서 별도로 뭐 서류를 제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항목 보시면은 오픈 데이터 X AI 챌린지 선정 기업 그리고 가점 2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해당 내용도 이제 중기부에서 작년에 좀 시행했던 사업의 선정 기업을 의미하기 때문에 관련 기업 리스트는 저희가 직접 확인할 예정입니다. 네, 다음으로 감점 항목이 있는데 해당 내용도 사실 저희 전문기관에서 직접 확인하는 내용이라서요. 네,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이제 유의사항 이렇게 나와 있는데 먼저 앞서 언급드린 대로 연구 인력은 협약 시작일인 6월 1일까지는 연구 전담 요원으로 등록 및 배치가 되어 있으셔야 합니다. 이게 조금 유의해 주셔야 되는 게 이게 아마 연구 요원으로 신청을 하셨을 때 뭐 서류도 보완이 있고요. 또 워낙 많은 기업들이 한 번에 좀 신청을 하시다 보니까 밀리는 경우가 덜어 있습니다. 따라서 6월 1일 이전에 혹시 전담 요원 등록이 가능하시면은 좀 미리미리 등록하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채용 예정자인 경우 6월 1일까지 고용보험 가입을 완료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사업에 신청된 연구 인력은 접수 마감 이후에는 절대 변경이 불가합니다. 네, 제가 아까 앞에서 저희 정성평가 비중이 정말 중요한 사업이라고 말씀드렸고 이게 연구개발 계획서로 평가가 될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책자에서는 지금 170페이지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일단 화면의 왼쪽 부분을 일단 한번 봐주시면은 신청 기업의 현황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게 조금 글씨가 작은데 아마 항목으로는 한 6번째쯤 항목에 이제 연구소 구분 이렇게 되어 있고 연구소 인정번호를 적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연구소가 여러 개인 기업들이 가끔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지원 인력이 근무하게 될 연구소의 인정번호를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다음 칸에 있는 연구소 주소에도 마찬가지로 지원 인력이 근무하게 될 연구소 주소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오른쪽에 이제 신청 기업 역량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2번 항목에 이제 기업의 산업 재산권 및 기술 인증 보유 현황 이렇게 나와 있고 여기 이제 관련해서 특허 이런 걸 적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정량 점수에서 5점 만점으로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5개를 적으셨는데 전부 다 인정이 된다면 5점 만점이 되시고요. 뭐 많이 있으셔서 뭐 10개까지 적는 거는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제 10개 이상 적으시는 거는 되도록이면 하지 않는 걸로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부분은 쭉 넘어가도록 하고요. 보시면 이제 자가 진단하는 부분도 있고 상세 체크리스트라고 나와 있습니다. 일단 이쪽 부분을 좀 꼼꼼하게 확인하셔가지고 누락된 사항이 없는지 확인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저희 사업에서 이제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결격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워낙 또 서류 제출하셔야 되는 종류가 많다 보니까 좀 필수 서류를 누락하시는 경우가 덜어 있어서요. 이런 거를 좀 꼼꼼하게 확인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좀 유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추진 일정은 저희 3월 6일에 이제 접수 마감을 하고 이제 평가를 거쳐서 말씀드린 것처럼 6월 1일자로 저희가 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네, 이제 사업 신청을 해주셔야 되는데 SM테크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직접 신청을 해주시면 되고요. 관련 내용은 이제 저희 사업 공고 붙임 파일 중에서 SM테크 신청 매뉴얼이라고 있습니다. 그거 좀 참고하셔서 한번 신청해 보시고 혹시라도 좀 이해가 어려우신 부분 있으시면은 저희 사무국으로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사업 신청 유의사항 안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중요한 거는 SM테크 회원 가입을 이제 하실 건데 일단 대표자 그리고 저희한테 지원하고자 하는 지원 인력, 연구 책임자겠죠. 연구 책임자 그리고 실무 담당자 모두 다 회원 가입이 필수입니다. 세 분 다 해주셔야 되고요. 이제 덜어는 이제 지원 인력분이 실무 담당을 같이 해주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대표님이랑 지원 인력분 두 분이서 회원 가입해 주시면 됩니다. 또한 사업자 번호나 연구소 인정번호 같은 좀 긴 것들 있잖아요. 숫자가 긴 것들 이런 거 사실 번호 틀리시는 경우 정말 많습니다. 그러면 사실 저희가 매칭이 좀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런 거는 여러 번 확인하셔서 실수 없게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신청 인력은 말씀드린 것처럼 연구 책임자로 등록이 되어 있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보시면 사업 신청 화면을 아마 보시면은 거기에 관리 기관을 선택하는 페이지가 있을 겁니다. 그때는 반드시 저희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로 신청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 사업 신청 상세 체크리스트도 제가 뭐 일일이 설명을 드리지 않겠지만 신청하실 때 아마 참고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FAQ를 좀 간단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앞에서 거의 언급한 내용이라서 제가 핵심만 좀 찝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부 지원금은 말씀드린 것처럼 연봉의 50% 최대 5천만 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신진 사업과의 동시 수혜는 불가하지만 저희 아마 채용 말고 파견 양성 파트도 있거든요. 해당 파트에서는 동시 수혜가 가능합니다. 또한 올해부터는 제조 AI 기업이라고 앞에 언급드린 게 있잖아요. 그래서 각각 고경력 신진 각각 1명씩 최대 2명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현재 수혜를 받고 있는 기업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신청이 불가한데 이것도 비슷한 내용인데 AI 기업의 경우, 제조 AI 기업의 경우에는 동시 수혜가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채용 예정자의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앞서 말씀드린 내용이고요. 네, 연구 경력 산정에 대해서도 앞서 간단히 언급드렸고 관련 내용은 FAQ에 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두 번째 질문에서 경력 증명서는 전 직장에서 발급 받아주시면 되고요. 연구개발 관련 업무 또는 부서에서 근무한 내용과 기관을 명시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것도 앞서 설명드렸는데 타 정부 과제에서 인건비를 동시 수혜하는 거에 대한 내용이고요. 현금으로는 아예 계상이 불가하시다라고 말씀드렸고 현물만 연봉에서 저희 정부 지원금을 제외한 만큼 계상이 가능하십니다. 네, 우대 사항도 간단히 설명드렸고 이제 두 번째 질문에
이전에 지원을 받았던 기업이 재신청 가능한가라는 질문이 있는데요. 일단 저희 사업은 원래 기업의 참여 횟수에는 제한이 없었습니다. 근데 2023년부터 기업당 최대 2회 참여 가능하다라는 제한이 생겼습니다. 따라서 23년 이전에 참여하신 횟수는 상관이 없으시고요. 23년 이후부터는 최대 가능한 참여 횟수가 2회라고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내용도 앞서 다 설명드렸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 차별성 검토 보고서 발급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저희 과제는 일단 신청 기업 모두가 이 차별성 검토 보고서라는 거를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이걸 다운받는 거는 NTIS라고 홈페이지가 있거든요. 거기서 직접 다운받아 주시면 되고요. 관련돼서 좀 자세한 사항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매뉴얼 그리고 FAQ에서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네, 이 화면은 이제 이런 화면을 이제 다운받게 되실 거고요. 이 PDF를 그대로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도 필수 서류이기 때문에 누락이 없도록 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3월 6일이 접수 마감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3월 6일 접수 마감일에 6시가 마감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사업의 특성이 마지막 날에 좀 몰려서 신청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6시 이후에도 좀 연락이 오셔가지고 제출 못하셨다라는 경우가 덜어 있는데요. 저희가 그거 추가로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추천드리는 거는 최소 전날까지는 좀 신청 완료하시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긴 시간 동안 제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혹시 추가로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기술지원팀을 맡고 있는 이상섭이고요. 시니어 과학기술인 경력이음 지원 사업을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일단 많은 분들이 가셨는데 한 분이 있으셔도 설명을 해드린다는 각오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러니까 디테일하게 설명은 안 하고 이 사업이 어떠한 구조를 갖고 있는지만 가급적 간략히 빠르게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이제 기업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또 일단 이제 베이비붐 세대 분들이 이제 은퇴하기 시작한 시점입니다. 이제 우리나라의 인구 구조상 가장 많은 이제 인구를 구성하는 세대이기도 하면서 우리나라 산업 경제를 발전시킨 주역이기도 하시죠. 그래서 그분들이 사실 이제 은퇴하고 편안한 노후 생활을 보내실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직까지 그분들이 가지고 계신 노하우라든지 그런 경험들을 활용해가지고 사회에 공헌하거나 또는 활동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기업분들께서는 이런 이제 은퇴하신 공룡과 과학기술인 분들을 활용해가지고 기업들이 그분들의 경험과 노하우를 내재화할 수 있게끔 하는데 이런 은퇴한 분들을 많이 활용을 하시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인턴이라는 영화가 이제 개봉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앤 해서웨이랑 아마 로버트 드니로였었나요? 아마 이제 했었을 텐데 거기에 이제 내용은 다 잘 아실 테고 거기에 이제 명 대사가 있습니다. 거기 Experience never gets old라고 경험은 절대 늙지 않는다라는 이제 직역으로 하면 그렇게 되는데 이제 나이를 먹으면서 쌓인 경험이 저는 시간이 갈수록 더 빛난다 이런 표현으로 좀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일단 서두가 조금 길었는데요. 사업 내용을 조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니어 과학기술인의 연구 역량을 활용하여 국가 과학기술 혁신을 제고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앞선 중기부의 사업들과 마찬가지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고경력 과학기술인들의 지원을 확대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시니어 과학기술인 단기연구원 지원 사업을 신규로 신설을 했고요. 올해 시니어 과학기술인의 단체 공동연구 지원 그리고 시니어 과학기술인 공공기관 활용 지원 사업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관련된 내용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법인 이공계 지원 특별법 안에서 고경력 과학기술인 활용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해 놓고 계속적으로 지원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내용은 비슷합니다. 이게 중소기업분들하고 시니어 과학기술인 분들을 매칭해가지고 취업 전에 단기연구원으로 해당 기업의 기술개발 수행을 지원하는 거고요. 인력 같은 경우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중소기업 쪽으로 기술을 자문을 희망하고 있는 시니어 과학기술인 분들이 해당이 됩니다. 근데 다만 이제 공공연이나 대학, 기업, 부설연구소 등에서 퇴직한 연구 경력 10년 이상의 석사와 박사급만 해당이 됩니다. 요거를 좀 풀어달라는 요청도 많이 있으셨는데 이게 부처마다 신규 사업들이 굉장히 겹치는 것들이 많아가지고 중복을 피해야 하다 보니까 이게 저희가 석사, 박사급으로 제한되어서 이 풀 수 없는 조건이 있는 거는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기업은 과학기술인의 은퇴한 과학기술인은 기술 자문이 필요한 중소기업이라고 되어 있고 기업 부설 연구소를 보유하거나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보유하고 있으시면은 자격이 되십니다. 올해 지원 규모는 75개입니다. 작년에 50개였는데 올해 25개가 추가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지원 금액은 정부 지원 금액은 150만 원이고 기업 지원금은 최소 150만 원을 매칭해 주셔야 되며 그 이상도 매칭해 주시는 거는 자유롭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원 기간은 올해 아마 6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정도 지원을 해드리게 될 것 같고요. 비고에 보시면은 지정 과제하고 매칭 과제 구분이 있습니다. 지정 과제 같은 경우는 기업이 원하는 시니어가 있으시다면은 그 시니어를 지정해서 함께 들어오시는 경우가 지정 과제가 될 거고요. 이제 기업분들께서 고경력 과학기술인을 이용하고 싶다. 또는 고경력 과학기술인 분들께서는 기업을 지원하고 싶다. 하지만 나는 기업도 잘 모르고 고경력 과학기술인 기업을 모르고 기업은 고경력 과학기술을 모르신다 할 경우에 저희가 매칭 코디네이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분들에게도 따로 신청을 받고 고경력 과학기술인 분들께도 따로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분들을 매칭을 시켜서 과제에 참여하실 수 있게끔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래에 보시면은 이제 주 20시간 이상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20시간 이상만 근무하실 수 있게끔 해주시면 되시고 근로 조건은 자유롭게 설정을 하시면 되십니다. 신청 절차는 일단 저희 그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저희 뒤에서 또 안내를 해드릴 텐데 홈페이지에 중소기업하고 과학기술인 두 분 모두 신청을 하시고 이제 기업이 먼저 이러이러한 우리가 기술적인 애로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경험이 많으신 분들의 도움을 좀 받고 싶다 이렇게 먼저 신청을 하시면은 그 다음에 시니어 과학기술인 분들께서 그 신청된 목록들을 보시고 내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원을 해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하시면은 그 과제에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정된 과제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지정된 과제는 이제 기업이 신청을 할 때 시니어 분들을 지정을 하시게 되고 그러면은 그 지정된 과제는 이제 조회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 이제 시니어 과학기술인 분까지 신청을 마치시면 저희가 매칭 코디네이터가 있어서 요청을 하실 경우에 매칭을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선정은 기업하고 인력 부분을 함께 평가를 해가지고 평가를 맞춰서 선정해서 협약 체결을 하고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까 저희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이게 그 중기부의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 지원 사업의 가점 항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중기부하고 과기부하고 협력을 통해 가지고 이런 가점이 타 부처임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졌고요. 그래서 저희 공고 기간이 작년에는 이 사업의 공고 기간이랑 겹쳤었습니다. 그래서 양쪽을 다 신청을 하셨는데 그 고경력 과학기술인 요 중기부 쪽 사업이 훨씬 기간도 길고 예산도 크기 때문에 이쪽으로 선정되신 분들은 이쪽으로 조금 더 가시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올해는 그런 일을 방지하고자 저희가 공고 기간을 이 사업이 공고가 끝난 다음으로 좀 미뤘습니다. 그래서 아마 공고는 3월
3월 또는 4월경에 공고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 사업으로 지원이 안 되셨다고 하신다면은 고용력 사업으로 중기부 걸로 사업이 안 되셨다고 하면은 저희 과기부 사업도 한번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점이 있기 때문에 올해 사업을 과기부 사업으로 활용을 하시고 내년에 중기부 사업 활용하실 때 가점을 받으시면서 참여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새로 생긴 사업입니다. 시니어 과학기술인 단체 공동연구 지원인데요. 시니어 과학기술인 단체의 연구 역량을 활용해서 중소기업 기술 개발을 위한 공동연구 수행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원 대상이 단체가 이제 과학기술인 협동조합이나 또는 과학기술인 관련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입니다. 이 과학기술인 협동조합은 아래 보시면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지원센터에 등록 신청을 완료한 조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은퇴한 연구자분들이 혼자 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혼자 연구 활동을 하시기가 어렵기 때문에 은퇴하시고 난 다음에는 이러한 이제 연구 조합 같은 거를 만들어서 공동으로 이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이런 협동조합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이러한 단체의 역량을 활용해서 중소기업의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라고 나와 있는 거는 과학기술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단체인데 보통 학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학회로부터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여지는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기업은 마찬가지로 기술 개발 경험이 풍부한 과학기술인, 앞선 단기 연구에 있는 과학기술인의 자문이 필요한 건데, 이거는 과학기술인 단체 전체의 역량을 좀 활용해 가지고 지원을 받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이 사업으로 지원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소기업은 기업부설 연구소하고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보유하고 계시면은 신청이 가능하시고요. 이 사업은 아마 설 전에는 공고가 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 규모는 10개 과제입니다. R&D 과제를 수행하는 거고요. 과제당 3천만 원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 기간은 4월부터 12월까지로 9개월 지원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시니어 과학기술인 단체가 주관 연구개발기관이 되고 중소기업이 공동 연구개발기관이 돼서 컨소시엄을 통해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온라인 신청 접수를 하시게 되는데, 아래 보시면 컨소시엄 구성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문 인력 또는 공공연구기관 매칭을 지원받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떠한 연구조합에서 내가 지원을 받아야 될지 모르겠다, 또는 내가 조합이고 지원하고 싶은데 어떠한 기업을 지원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신 경우에는 일단 먼저 각각 양측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매칭하는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면은 매칭을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서면 발표 평가에서 연구 계획의 구체성이나 연구 계획의 완성도 또는 연구 목표의 적절성 또는 그리고 기관이나 기업의 사업 수행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선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협약을 해서 연구개발비를 지급을 하는데, 특이한 거는 주관 연구개발기관이 정부 출연금 전액을 지원받아서 연구를 수행합니다. 기업이 실제로 받는 돈은 없으십니다. 그래서 기업이 따로 민간 부담금을 부담하거나 또 기술료를 내야 되는 그런 일은 없으시고요. 과학기술인 단체가 지원받은 금액을 활용해서 기업의 기술 개발 또는 기술 애로 해결을 함께 조금 해결해 나간다라는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해서 결과 평가를 해서 사후 관리로 만족도 조사랑 성과 공유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시니어 과학기술인 공공기관 활용 지원 사업입니다. 이건 아직 공고문을 조금 다듬는 중이고요. 사업 컨셉만 조금 빠르게 소개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단 사업 내용이 조금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혹시 궁금하시면은 공고문을 꼼꼼하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요거는 이제 지원이 기업을 지원하는 건 아닙니다. 일단 산업계에 은퇴하신 분들이 공공기관에서 활용을 하시는 것들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아직 기업분들께서 남아 계시다면은 기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건 아니지만 인력이 산업계 경력을 10년 이상 동안 하셨던 시니어 과학기술인이 대상이기 때문에 은퇴하신 기업을 퇴직하신 분이나 주변에 은퇴하신 분, 산업계 출신의 은퇴하신 분들이 있다면은 이런 사업이 있다라고 함께 안내해 주시고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산업계 경력 10년 이상의 시니어 과학기술인이 민간 기업에서의 경력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 알리오상에 등록되어 있는 기관들 중에서 연구개발 수행이 가능한 기관의 공공기관의 업무 또는 연구과제, 강의, 기술사업화 또는 창업 컨설팅에 활용하실 수 있게끔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나 또는 4대 과기원 같은 곳으로 좀 연계를 해서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원 규모는 24명이고요. 월 최대 835만 원이니까 연봉 한 1억 원 정도 수준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정부 지원금만 835만 원이고 기관에서 추가적으로 매칭하는 건 자유롭게 추가적으로 매칭하게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 기간은 9개월 이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최대 3년 이내라는 당구장이 있는데요. 9개월 지원을 해드리고 나서 연차 평가를 통해서 플러스 2년을 추가 지원할지 여부를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대 3년 이내로 지원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공고일로부터 3개월 전에서 공고일 이전까지 채용을 완료한 채용된 연구 인력도 지원이 가능하고 공고일 기준으로 채용을 하진 않았지만 과제 선정 후 협약 시작이 협약이 대략 한 4월 경이 될 것 같은데 협약 시작일까지 고용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분이라면은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채용 연구 인력 계약 형태는 기관 자율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공공기관은 이제 TO 기재부에서 TO 제한을 받기 때문에 TO를 잡아먹지 않는 어떠한 계약 형태가 있다라면은 기관이 자율적으로 그 계약 형태를 따라서 계약을 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활용할 공공기관이 신청자랑 협의가 되면은 해당 신청인을 우리가 이 사업을 통해서 활용하겠다라고 지원서를 작성해서 공공기관이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목적의 명확성이나 수행 계획의 충실성 그리고 수행 인력의 부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평가를 할 예정이고요. 협약 체결이 되면은 저희가 공공기관이랑 협약을 체결을 해서 저희가 공공기관의 연구비를 지급하고 공공기관에서 과학기술인에게 인건비를 지급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번에 보시면 단계 평가가 있는데 2000년도 개시하기 전에 추가로 2년을 지원할지에 대한 여부를 평가를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역량 경력 교육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맨 아래에 보시면 당구장에 해당 교육은 리시트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리시트 홈페이지에 가입이 필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경력 과학기술인 분들을 대상으로 이런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교육이라든지 또는 경력을 전환시킬 수 있는 교육들도 이제 하고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리시트 홈페이지에 가입하시면 이러한 사업 안내 정보라든지 교육 관련된 내용들을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참고로 넣어놓은 겁니다. 고경력 과학기술인의 자격 요건이라는 게 아까 이공계 지원 특별법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과기부가 작년에 고경력 과학기술인의 범위를 확정 지어가지고 이제 아예 정의를 해놓은 게 있었습니다. 작년에 이제 생겼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참고로 이런 내용이 있다라 정도만 알고 있으시면 될 것 같고 저희가 이 발표 자료를 어제 밤까지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료에 못 넣어드려서 굉장히 죄송하고요. 저희가 이 자료는 지금 아까 QR은 없습니다. 근데 저희가 리시트 홈페이지에 공지를 해가지고 관련된 자료를 올려놓고 관련된 사업 소개를 그 홈페이지를 통해서 안내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